여러분 안녕하세요. 꿀진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제가 어떤 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면 바로 캔들을 직접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캔들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캔들의 종류부터 이 왁스의 종류까지 쫙 다 A부터 Z까지 쏴라 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부터 저의 영상을 집중해서 꼭 봐주시길 바래요. 그러면 시작할게요. 이 한국양초공예협회에서 자격증을 발급을 받았어요. 이제 저는 협회를 통해서 자격증을 발급을 받아서 이제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거든요. 150만 원을 주고 캔들 수업을 들었어요. 보시면은 캔들의 종류부터 이제 왁스의 개념부터 어떻게 캔들을 만드는지 등등을 150만 원을 주고 배웠거든요. 근데 이 150만 원은 그 다른 공방도 정규 과정은 다 150만 원이에요. 그래서 원데이 클래스는 뭐 5만 원, 7만 원 할 수 있는데 그건 진짜 그냥 체험을 하는 거고, 이 150만 원의 비용으로는 그 캔들의 개념부터 원리까지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를 다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너무 성급히 결정을 해서 좀 후회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배웠던 것들을 다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그 유튜브를 켰고요. 일단 여러분 캔들의 종류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컨테이너 캔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캔들일 거예요. 이런 양키 캔들 있죠. 양키 캔들을 많이 보셨죠? 이런 양키 캔들, 병에 담겨져 있는 캔들이 바로 컨테이너 캔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라 캔들은 이제 인테리어 오브제로 많이 사용하는 캔들이에요. 지금 저기 이 상자 안에 제가 다 필라 캔들을 만든 건데, 이렇게 용기 없이 스스로 쓸 수 있는 게 필라 캔들이에요. 이런 바나나, 이런 하리보 캔들 있죠. 이런 게 다 필라 캔들의 일종이에요. 이런 것도 다 필라 캔들입니다. 이것들은 다 제가 만든 것들이에요. 스티브 캔들은 이것도 필라 캔들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얘도 종교의식에 활용하는 캔들이고요. 테이퍼 캔들은 이제 이렇게 긴 캔들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길쭉하게 생긴 게 테이퍼 캔들이거든요. 이것도 제가 다 만든 건데 이런 게 테이퍼 캔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얘도 필라 캔들의 일종인 거죠. 플로팅 캔들, 이렇게 물에서 띄울 수 있는 그런 게 플로팅 캔들이고, 티라이트 캔들도 이렇게 조금만 용기에 담겨져 있는 게 티라이트 캔들입니다. 이제 인공 왁스는 파라핀 왁스, 그리고 젤 왁스라고 해서 되게 젤리 같은 그런 왁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인공 왁스입니다. 이렇게 양키 캔들이 인공 왁스고요. 뭐가 이렇게 뽀글뽀글 있죠? 보시는 것도 이렇게 탱글탱글, 엄청 탱글탱글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얼음처럼 생겼는데 이런 게 젤왁스의 인공 왁스의 한 종류인 젤왁스입니다. 젤리 같은 거 있죠? 약간 이렇게 보시면 질감도 젤리 같아요. 이런 게 젤왁스입니다. 그리고 천연 왁스는 소이 왁스, 비즈 왁스, 파왁스가 있는데, 천연 왁스로는 이제 이렇게 매끈한 거 있죠? 초이 왁스. 이런 게 소이 왁스로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비즈 왁스는 이렇게 약간 색깔이 조금 노르스름해요. 이거는 이제 비즈, 꿀에 그런 프로폴리스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왁스인데 이런 색깔을 띠는 게 비즈 왁스고요. 파왁스는 크리스탈 모양이라고 해서 지금 내가 만들진 않았는데 만들고 나면 결정이 크리스탈 결정이거든요. 그래서 천연 왁스에는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동글동글한 초콜릿처럼 알갱이 있죠? 이게 크리스탈 파왁스예요. 그래서 이 캔들은 이 베이스는 이런 것들 지금 보시는 땅, 뭐 흙 같은 거는 파막스로 잉크 색소 넣어서 만든 거고요. 얘는 이제 데일리 필라 왁스를 사용해서 만든 선인장들입니다. 필라 왁스 그리고 크리스탈 파막스로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파라핀 왁스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파라핀에도
저온, 표준, 고온 이렇게 세 가지가 나뉘고 있거든요. 이게 제가 캔들왁스에서 구매한 고온 파라핀 그리고 표준 파라핀 왁스거든요. 엄청 딱딱해요. 보시면은 진짜 딱딱하고요. 진짜 딱딱해요. 이거를 깰 때는 망치나 이런 걸로 깨서 사용을 해야 될 거예요. 파라핀 왁스는. 이렇게 컨테이너 홀더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티라이트 캔들을 넣고 안에 얘를 태우면은 얘가 은은하게 비추면서 이게 불이 빨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지금 되게 딱딱해요. 보시면 되게 딱딱하거든요. 이런 딱딱한 캔들 겉에 있는 케이스를 만들 때 바로 이 파라핀 왁스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소이 왁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소이 왁스는 이제 컨테이너 왁스 그리고 필러 왁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게 컨테이너 용기에 들어가는 컨테이너 왁스 그리고 이렇게 필러형으로 만들 수 있는 필러 왁스 두 가지로 나뉩니다. 보이는 약간 치즈처럼 생긴 거 있죠? 이런 식으로 약간 치즈처럼 생긴 게 바로 큰 컨테이너에 쓰이는 소이 왁스거든요. 그래서 약간 결정이 이렇게 납작해요. 납작한 것들이 바로 컨테이너에 쓰이는 소이 왁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필러 왁스는 이렇게 결정이 동글동글해요. 그래서 필러 왁스는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약간 초콜릿 같죠? 이런 게 필러 왁스예요. 이 데일리 필러 왁스에는 소량의 파라핀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캔들이 만들 때 이렇게 매끈하게 잘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 필러 왁스는 완전 천연 성분이어서 파라핀이 전혀 함유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얘로 만들면은 조금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지? 이렇게 하얗게 나와요. 하얗게 나와요. 그래서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드실 때 필러 왁스도 종류가 많으니까 이거는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면서 괜찮은 걸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이 왁스는 거의 프레그런스 오일은 60에서 70도 그리고 오일은 최대 5%에서 10%. 근데 저는 되게 많이 만들어요. 왜냐면은 오일을 많이 넣으면 향이 많이 나거든요. 이게 또 왁스에 따라서 향 발란율이 달라요. 그러기 때문에 좀 향을 많이 넣으면은 더 좀 선물 받았을 때 그리고 제가 사용했을 때 더 뭔가 이렇게 향이 은은하게 퍼지면서 오래 가요. 그래서 저는 향 로즈율을 좀 많이 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아까 설명해드렸던 비즈 왁스예요. 비즈 왁스는 이제 밀랍을 이용해서 만든 왁스고요. 보시면은 얘는 녹는 점이 낮아요. 녹는 점이 낮고 그리고 되게 단단해요. 이런 필러 왁스를 만들 때 비즈 왁스를 넣어주면은 더 단단해지고 배송할 때도 아주 좋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연심지라고 해서 100% 천연으로 만들어진 심지고요. 거의 이런 심지는 이제 이런 필러 왁스에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심지도 두께가 엄청 다양해요. 이렇게 두꺼운 거 그리고 이렇게 얇은 거 지금 종류가 다 엄청 다르죠. 세 개도 다 면심지인데 면심지에도 그 캔들의 크기에 따라서 다 다양하게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 호스에 따라서 다양하게 골라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는 면심지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몰드를 좀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이렇게 몰드로 사용을 하려면은 이 심지를 이제 여기에 관통을 시킵니다. 관통을 시켜요. 이렇게. 그리고 그럼 이렇게 해주면 여기 다 왁스를 부었을 때 질질 다 여기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를 막아줘야겠죠. 바로 다부치로 막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끈적끈적한 이런 지우개 같은 게 다부치예요. 고무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얘를 어느 정도 잘라줘요. 왜냐면은 캔들은 이게 약간 장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물할 때도 이렇게 묶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뭔가 더 이렇게 있어 보이는 디자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심지도 조금 얘를 길게 빼줘요. 그래서 한 이 정도 느낌이 나오게. 그런 다음에 다부치로 이렇게 막아주는 거예요. 꼭꼭꼭 막아주면은 얘가 새질 않아요. 새지가 않고 이렇게 그 대신 꼼꼼하게 잘 해줘야 돼요. 이렇게 새지 않게 나무 젓가락으로 얘를 이렇게 고정시키거든요. 왜냐면은 얘가 가운데에 와야지 나중에 초를 태울 때도 이렇게 가운데부터 녹잖아요. 그래서 필라 캔들은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지금 이런 몰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런 몰드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여기를 또 다부치로 막아주고 요 그 홈 부분을 다부치로 다 막아줘야 돼요. 그래야지 뜨거운 왁스를 부었을 때 얘가 안 열리고 안 새요. 만약에 여기를 안 막아주었을 때는 다 여기가 새니까 다 계속 삐죽삐죽 나오니까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도 다 막아줘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와플 몰드예요. 와플 몰드인데 이런 거는 그냥 다부치가 필요 없어요. 이게 실리콘이 되게 두껍거든요. 보시면은. 그래서 그냥 얘는 이쑤시개나 이런 식으로 빼준 다음에 여기도 이제 나무 젓가락으로 이렇게 해준 다음에 한 심지를 이 정도 빼주겠죠? 이 정도. 그리고 이 상태에서 바로 왁스 부어주고 나무 젓가락으로 고정시켜주면 끝나는 거예요. 얘도 곰돌이 몰드인데 얘는 진짜 보시면은 진짜 두꺼워요. 이게 엄청 두껍기 때문에 얘도 절대 그 다부치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컨테이너 캔들을 만들 때는 이렇게 밑에 다부치가 필요해요. 보시면은 얘도 지금 제가 이렇게 심지 탭을 이용해줬어요. 이런 게 심지 탭이거든요. 이렇게 조그만 거는 그 티라이트 캔들에 쓰는 용도고요. 만약에 나는 이렇게 컵이나 컨테이너 캔들 큰 거를 만들고 싶다 했을 때는 이제 요 심지탭과 심지가 결합되는 요걸 쓰면 돼요. 그리고 요거를 붙일 때는 이제 이렇게 본드 처리가 되어 있는 거를 사용을 하면 되거든요. 양면 테이프를 사용을 해도 되는데 양면 테이프가 쉽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컨테이너 캔들에는 이렇게 심지용 심지탭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보시면은 이게 제가 다 캔들을 만든 것들이에요. 다 이렇게 향이 나거든요, 지금. 다 이런 프레즐도 다 캔들 몰드로 만든 거고, 이런 마카롱도 다 캔들 몰드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다 색을 어떻게 내느냐? 염료가 있어야 돼요. 저는 캔들웍스에서 이 28가지 색을 구매를 했고요. 보시면은 색깔은 지금 몇 개 다른 데 있는데 이렇게 고체 염료를 구매했어요. 캔들웍스게 아무래도 제일 유명해서 여기서 한 7, 8만원 주고 구매를 했고요. 보시면은 이런 거는 거의 안 썼어요, 제가. 이렇게 딱딱하게 블럭으로 되어 있어요. 초콜릿 같죠? 엄청 딱딱해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할 때 칼로 잘라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되게 색이 다양해요. 퍼플, 보라색, 퍼플, 바이올렛, 블루, 또 이렇게 라벤더 색깔. 보라색이라고 해서도 한 가지 색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 파스텔 톤으로 내고 싶다 하면은 노란색을 수량만 넣으면 이런 색이 나오고 얘를 많이 넣으면 진하게 나오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염료는 이런 액체 염료가 있어요. 얘는 되게 사용하기 쉬워요. 얘는 이런 데 조심히 되게 이렇게 잘 묻어요. 스포이드로 좀만 뜩 하고 바로 왁스에 풀면은 색이 금방금방 발현이 돼서 굉장히 사용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저는 고체 염료를 추천을 해드리지만 가격이 비싸니까 그냥 이왕
많이 색깔이 많은 걸로 사용을 하면 좋으니까 이렇게 그냥 고체 염료를 추천을 해드려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본격적으로 캔들을 또 만들 때 진짜 중요한 그 사용 도구들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꼭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한 거니까 잘 봐주세요. 여러분, 얘는 핫플레이트라는 건데 이제 왁스가 고체 형식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고체 왁스가 녹아서 이렇게 다시 몰드에 부으면은 이렇게 예쁜 모양으로 탄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고체 왁스를 녹이려면은 플레이트가 뜨끈뜨끈한 핫플레이트가 필요해요. 근데 뭐 집에 있는 인덕션으로 해도 되지만 저는 이제 저만의 공간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핫플레이트를 구매했어요. 그렇게 가격은 비싸진 않더라고요. 네이버에서 최저가로 구매를 했고요. 전자 저울은 저는 그렇게 많이 사용은 하진 않았어요. 이게 캔들을 초반에 하시는 분들은 전자 저울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계속 하다 보면 대략적으로 뭐 이 정도의 양을 만들 때 그런 직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캔들을 만들 때는 이만큼 왁스가 들어간다라고 딱 직감이 있기 때문에 전자 저울은 초반에만 필요하고 익숙해지면 필요하지 않다. 이게 스테인리스 비커가 필요한데요. 이런 유리나 이런 걸 올리면 깨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쇠로 된 열 전달이 잘 되는 스테인리스 비커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온도계를 사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온도계가 보시면은 0도부터 뭐 90도, 100도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필수적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영제라고 해서 뿌려주면은 몰드에서 잘 탈영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언제 쓰냐면은 테이퍼 캔들 만들 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시면은 이거 2개를 사용하다가 망했거든요. 안 나와요. 이게 지금 다 보시면은 나오다가 다 끊겼어요.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몰드를 뜨뜻하게 데피고 이제 왁스를 넣으면은 이렇게 예쁘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얗게 일어나지 않고 그때 바로 이 열풍기를 사용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몰드를 데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꼭 필요합니다. 향을 안 넣으면은 그냥 아무런 향이 안 나는 이런 오브제가 되는 거고, 이제 향을 넣으면은 태웠을 때 잡내나 냄새를 제거해 줄 수 있는 용도로도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집에서 많이 만드니까 좀 100ml로 샀어요. 100ml로 큰 걸로 샀는데, 그래서 이게 너무 과하다 싶은 분들은 이렇게 조그만 것도 팔거든요. 이게 약간 기본적으로 많이 써요. 근데 이거는 진짜 한 5번, 6번 쓰면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소진율이 빠르니까 저는 그냥 아예 대용량으로 샀어요. 그래서 이렇게 향료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드립니다.